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의무입니다.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표현도 법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교육감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실에서 정치 교육은 고사하고 개인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정치 자유가 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체도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무원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 자유가 있다면 일단 제안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의 줄서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정치 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새로 지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00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 수요가 많았던 월배 지역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예, 제가 집이 이 동네인데 성서까지 다녔거든요. 성서까지 다녔는데 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좋고.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와 여가, 문화 기능을 고루 갖추고 세대 간의 교류도 함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대규모 강당인 청춘홀이 자리하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2층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됐고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실도 마련됐습니다. 3층은 스크린 파크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탁구장, 당구장, 체력 단련실과 같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복지관 내 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핫플로 통합니다. 월배 지역의 어르신들의 염원이 아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월배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월배 지역뿐 아니라 달서구 전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마음껏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서 달서구는 노인종합복지관만 5곳을 운영하게 돼 권역별로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연계를 강화해 노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와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중 유일하게 끊겨있던 구간이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측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고속도로. 이 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무주와 대구 간 84.1km입니다. 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6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입니다. 이 중 대구 구간은 5.4km며 대구시는 가칭 하빈 IC를 건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하빈 IC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등 여러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는 지난 199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과 전북이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선정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정책,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화권으로 만드는 전략에 힘입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전북과 경북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의 주요 관광지와 동해안 그리고 백제 문화유적지와 서해안 간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영호남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문화관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와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행기간 선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대구 대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공공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자 지식 정보의 공간을 넘어 시민 문화 생활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서관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오랜 세월 미군 부대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부대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 도서관과 앞으로 조성될 이 평화공원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교육 문화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또 인근의 이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대구 도서관은 연면적 15,0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소고, 야외정원, 책드락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낮은 서가와 놀이, 블록, 그림 특화 공간, AR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쉼터 일반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 낭독 프로그램과 독서 보조기기도 구비했습니다. 대구학 자료실은 대구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문예술 자료실에는 예술서재, 여행자의 서재, 사유의 방 등 테마 코너가 조성됐습니다. 청소년 공간 틴구는 창작, 음악, 영상, 보드게임, 필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지하에는 약 102만 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소고를 구축했고 24시간 북드라이브 스루와 전국 최초의 책 드루 서비스 등 대구 도서관만의 특화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공간이 비로소 미래와 희망이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대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식과 문화가 흐르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잇는 복합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자림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54개 공공도서관과 263개 작은 도서관을 아우르는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지역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서관 일대에는 대구평화공원이 내년 2월 준공돼 지식정보 공간을 넘어 시민의 새로운 문화생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네, 쌀쌀한 날씨,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말 구미역 앞에서는 전국의 라면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미 라면 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구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면 축제의 원조, 구미 라면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구미역 일대는 라면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라면 피크닉존과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재밌는 볼거리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당일 갓 튀긴 라면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대언 데몬 헌터스 에디션과 협업해 12만 개 한정 판매에 나서며 큰 인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갓 튀긴 라면으로 만든 25가지 창의 요리와 반띵 라면 등 색다른 메뉴도 선보입니다. 라면이라 하면은 간단히 끓여 먹는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고급스러운 메뉴로 저희 만들어서 한우와 그리고 구미 대파로 라면만 즐기는 축제는 아닙니다. R&B 라이브 공연과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음악과 함께하는 대중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올해는 주문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리고 라면 레스토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오셔서 이 색다른 라면 경험하시고. 2022년 처음 시작된 구미 라면 축제는 이제 구미를 대표하는 전국구 축제로 자리 잡으며 올해는 3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K-푸드 위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현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파리지앵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한국의 맛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리 현지에서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유럽 최고 미식의 도시로 꼽힙니다. 이곳에서는 요리가 문화이자 예술인데요. 해마다 패션 위크가 열리는 파리에서 올해는 K-푸드 위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파리 도심 속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프랑스 음식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K-푸드 열풍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전통 요리를 선보이며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입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셰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싱싱한 오징어에 김치가 볶아지면서 불맛까지 더해집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초에 버무린 채소를 곁들여 흑미밥 위에 플레이팅하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합니다. 닭고기 수프에는 육수에 된장이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조리법에 스며든 한국의 식재료가 새로운 맛을 담아냅니다. De faire quelque chose de nouveau, qui nous sorte un peu de notre confort habituel et surtout découvrir des produits et imaginer comment on peut les intégrer à notre cuisine à nous pour faire quelque chose pour faire voyager notre clientèle. 단골 손님들은 한국의 맛이 입혀진 새로운 음식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Moi j'ai découvert des nouveaux aliments et donc très intéressant en termes d'harmonie des saveurs. Mais il faut que je retienne le nom pour la prochaine fois. J'aime beaucoup la cuisine coréenne d'habitude et je trouve que là le plat est vraiment très savoureux, les produits sont bien intégrés dans un plat typiquement français. 파리 도심 속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의 비빔밥이 프랑스식 해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비빔밥 재료에 달걀 노른자까지 밥 안에 채운 뒤 겉을 바삭하게 튀겨낸 전식. 본식인 소고기 스테이크에는 김치와 고추, 간장을 일주일 동안 숙성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아 레스토랑 정식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Les produits phares, le bibimbap, le kimchi, donc vraiment pouvoir utiliser ces marqueurs-là. Et donc un vrai challenge que j'ai accepté, qu'on a relevé. Et le retour client fait que ça nous conforte dans l'idée de pouvoir continuer cette expérience. 저녁 시간이 되자 파리의 거리가 더 붐비기 시작합니다. 젊은 파리지앵들이 많이 찾는 바에서 열린 생일 파티. 20대 파리지앵들이 참깨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치킨 버거를 막걸리와 함께 즐깁니다. 낯선 듯 익숙한 매운맛, 또 바삭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C'était vraiment bon, c'était croustillant comme il fallait et la sauce, elle était épicée mais on n'est pas agressé quoi, elle est vraiment, elle est douce. Donc c'était très bon. Dans un bar comme ça, on n'a jamais fait, donc c'est très cool, c'est très symp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현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푸드 위크에는 파리를 포함해 마르세유,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치와 장류, 식초 등 전통 발효식품과 주류까지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프랑스식 고급 요리로 선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메뉴 상당수는 레스토랑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로부터 K푸드의 저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K푸드 위크를 일주일 동안 운영한 다음 원하는 레스토랑들은 새롭게 개발한 이 음식을 고정 메뉴화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고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 행사를 조금 더 개선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파리에서 열린 K푸드 위크. 한국의 K푸드 문화가 세계인 입맛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죠. 전주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잇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잇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잇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살 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대구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협의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국립대구 독립역사관 건립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4조 3,600억 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국비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치맥 페스티벌에 총 11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SK텔레콤과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료 관객 수는 5,500여 명, 판매 금액은 1억 1,200만 원을 기록하며 2018년 유료 좌석 판매 시작 이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의 소비 지출은 323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684억 원으로 도출했습니다. 진천 공동육아 나눔터가 달서구 진천동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4층으로 이전 개소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과 함께 이전한 진천 공동육아 나눔터는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내부는 프로그램실과 수유실, 활동 공간 등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진천 공동육아 나눔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달서구 가족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